안녕하세요. 빰빠람박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매는 와르르, 매수는 멀뚱멀뚱. 매도자와 그리고 매수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댐에서 물이 방류되듯이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6만 건, 7만 건. 다음 주에 8만 건 터치하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 이제 10만 건까지는 단기간 안에 갈 가능성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멀뚱멀뚱 지금 공격적 관망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확실하게 계속 포인트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주우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 가지고 있죠.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아비규환이고 다른 쪽은 여유만만,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현금화가 절실한 분들 이외에 계속해서 고점의 집값을 홀딩하려는 어떤 움직임, 이게 지속이 된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집값 자체가 그닥 그렇게 크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현금 흐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 어떤 형국에 와 있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되는 어떤 현금의 이 총량이랄까?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거래량이 뭐 워낙에 2,000건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거래량 2월달 2,000건, 채 3,000건 안 되는 거래량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매물이 쌓이면서 이 매물 가격 단가를 딱딱딱 붙이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됐다. 그렇다면 정말 집값이 수직으로 하강할까? 단계적 하락이 굉장히 무섭죠. 이게 그냥 누르고 일방적인 어떤 하락 양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더 큰 하락도 만들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어떤 하락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리꽂힐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기세 싸움이 아니라 결단의 싸움이죠. 매도자는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좀 낮추셔야 되고, 매수자는 성급하게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정말 어느 정도 합리적 가격선까지 좀 내려와 줘야지 실수요자가 좀 붙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이게 좀처럼 이제 내려와 주질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부동산 지형도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면서 1, 2주 상간에 호가세가 굉장히 많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호가세가 내려앉는다는 얘기는 결국 실질적인 어떤 매매가 상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고스란히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요. 자,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리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연 4.24%로 전월 대비 0.05% 상승하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지표인 게 뭐냐면 4개월, 5개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주춤거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금리가 왜 부담스러우느냐?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은 이 매수자, 특별히 집을 아직 사지 않는 분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대출 일으켜서 좀 무리하게 허리가 좀 뻐근할 정도로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거 디스크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어요. 워낙에 충격이 강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얼굴을 디밀 수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건 내가 대출을 받자마자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얼굴을 들이밉니다. 갚으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죠. 집을 산 사람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달 돌아오는 이자 부메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샌드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이 샌드백을 빵 치면 뒤로 살짝 물러갔다가 다시 시계추처럼 그 친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죠. 그걸 또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육질의 몸을 단련을 단단하게 시켜가지고 다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오는 이자를 쳐내기 위해서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이자 샌드백 딱 쳐내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도 가속을 붙여서 돌아오죠. 왜냐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자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금융질 몸매 딱 단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이자를 쳐낸다 하더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금도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쳐낼 수 있는 임계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 이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면 영끌은 결국 이거 집 던지거나 아니면 임의경매로 넘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에 어떤 이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천해도 현금 근육질 금방 소진되지 않습니까? 이자 내다가 지치는 건 영끌집과 다주택자들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이 무슨 뭐 크게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무리하게 집을 계속해서 매집했습니다. 결국 매집한 집들 다 임대 내줬죠.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또 대출 새롭게 받고 그 대출 기간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된다.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영끌집과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매달 돌아오는 이자의 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금 근육질, 결국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여력들이 다 바닥날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이라도 이 와중에 좀 올라주면 빚 갚는데 좀 든든한 지렛대 역할 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집값은 뭐 하염없이 떨어질 가능성 높고, 그동안 뭐 기준기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집값을 견인하는 어디가? 강남 3구와 마용성, 서울의 웬만한 입지 딱 깃발 꽂으면 이렇게 집값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심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축이 뭐냐? 기대심리. 서울의 아파트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그 기대심리 위에 세워나온 호가세.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리잖아. 결국은 현실적으로 돈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집값 자체가 결국 부동산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염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거한대출을 일으켜서 서울의 요지에 집을 샀지만 그 지렛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 피 마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 지렛대가 뚝 하고 부러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경기권 수원시 광교가 지금 7억 6천 하락하고 있고요. 성남시 수정구 4억 3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4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뭐 28%, 20%, 46%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경기권이냐? 하락의 필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방 압력은 지금 외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 3구가 이제 더 이상 신고가가 나오질 않아요. 동시에 경기권 아파트, 외곽뿐만 아니라 중심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과의 근접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 역시도 굉장히 가격적 변동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하방 압력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강남 떨어지면 거의 이제 도미노 넘어지듯이 비강남권, 서울 외곽, 경기권, 경기 외곽 이렇게 갔는데 지금 강남 3구 마용성 뿐만 아니라 경기 중심 그리고 경기 외곽까지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책적인 어떤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 때문이고, 이게 전국 아파트에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비단 서울에만 또 적용이 되는, 또 토호제만 적용이 되는 그런 곳들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동이 계속해서 커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또 경기권은 재건축 아파트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분담금 폭탄이 좀 계속 폭탄 돌리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7억을 더 내야, 심지어 뭐 10억을 더 내야 눌러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이거 집값 떨어지죠. 경기권 하락률은 뭐 서울보다 훨씬 더 곱절로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담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가진 이런 단지들도
엄청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감 때문에 더욱더 집값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쪽 아파트들이 하락 필연 공통점은 뭘까요? 지속된 하방 압력. 경기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합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동탄과 또 용인 쪽 아파트 작년, 재작년 서울 아파트가 상승할 때 그닥 그렇게 크게 동반 상승하지 못했어요. 더불어서 재건축 이슈, 분담금 문제가 지금 폭탄처럼 지금 지뢰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또 현실화된 규제. 강남과 지리적으로 멀지만 강남 규제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토호제 규제.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호제 규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의 필연이다. 지금 동탄 2구역 A 93블록 장기 전세 이런 거 나오면 옛날에는 뭐 동탄 호수공원 끼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그냥 몰려들었었습니다. 예. 조회수가 이제 한 11,000 정도 되는데 이거 뭐 10만 건 넘어갔었어요. 근데 좀 냉합니다. 요새 장기 전세도. 이젠 임대주택 관심도 동반해서 좀 시들시들해지고 동탄 쪽 입지라도 사람들은 부동산 지금 무조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임대 쪽도 그닥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전반적으로 전체 그림입니다. 이게 어느 쪽만 그냥 관심도를 확실하게 딱 받고 다른 쪽은 완전히 이제 버려지듯이 이제 무관심, 무풍지대가 되어버린 그런 어떤 양상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사양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장기 전세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만 들끓고 이외 장기 전세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전세 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우 진저리 치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 가는 것보다 그냥 보증금 많이 때려 넣는 것보다, 아니 내 집 사기 전에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월세 살자, 이렇게 결단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에는 이미 서쪽으로 지금 니언니언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른다는 조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막화되고 가고 있어요.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2월달 거래량이 2,700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수익성 꺾일 수밖에 없죠. 불장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사이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따발 나와야죠. 현금 따발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지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재투자가 아니라 재투기가 됐죠. 한 사람이 다른 집 사고 그 옆에 집 사고 건너집 사고 저 너머의 집 사고 뭔가 깃발 꽂을 수 있겠다라는 모든 곳마다 그냥 일일이 다 집을 매집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딱 장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수익성은 엄청나게 꺾여가고 있다. 자, 반대로 코스피는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30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초호황기를 지금 맞이하고 부동산은 거래 대금이 크게 지금 줄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변동 요인이 터졌죠. 갑작스러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 들어서면서 야 이거 어디까지 전쟁이 가겠냐. 특별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굉장히 좀 배들이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 2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트럼프는 한 4주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 2주 정도면 미국도 부담스럽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어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딱 돼버리면 물가 폭등합니다.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됩니다. 이런 현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 단기적으로 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4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란 입장도 그렇고요. 주변국 뭐 유럽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이 증가되면 세계 경제는 뭐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유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소비가 줄 건데 고점의 아파트 손이 마렵지 않죠. 더 이상. 전반적으로 물가 올라간다는 추세, 그리고 더욱더 고점에, 저 정점에 있는 아파트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자, 내일 하이닉스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왔죠. 3.46% 정도 조정기를 거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미국 이란 전쟁 국면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호르무즈 해협 뭐 여전히 불확실성이고, 삼성전자도 0.69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이 위기에 과연 얼마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까? 그죠? 야, 내 돈 어쩌냐. 화요일 정말 하이닉스 몰빵했는데, 있는 적금 없는 적금 다 깨가지고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넘었을 때 내가 진입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어떤 걱정에 좀 여러모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조정기는 올지언정 폭락은 오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유가 변동성은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유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었어요. 야금야금 올라가긴 합니다. 살짝 70달러 정도로 이제 올라섰는데 67달러였어요 원래. 한 3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호르무즈 해협 아주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유가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내일 그래도 선방하지 않을까. 초반 장세에 한 1, 2% 떨어지다가 한 장 마감쯤에 플러스 1% 정도로 마감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니케이 보니까 1.36으로 굉장히 선방을 하던데, 이거 뭐 보통 한 5, 6% 빠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안 떨어지네. 그만큼 지금 아시아 장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양전했죠. 플러스 니케이 1.35, 대만 가건도 뭐 0.44%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부 충격에 대해서 딱 뭔가 방어진을 견고하게 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B2, 이 걱정이죠. 내일 모레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급격한 폭락 시작되면 이제 반대 매매 시전이 될 텐데, 증권사가 이제 팔아버립니다.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버리면. 워낙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지금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안할 필요 없다. 신용잔고가 뭐 32조인데 다 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엄청난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힌 비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국내 대장주들이 버티는 힘이 좀 대단해서 내일 코스피 장세는 그리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는 길을 냈고 중국은 성을 쐈잖아요. 결국 유동성에 길을 낸 시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로마는 흘러가게 만들었고 중국은 좀 고이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 그야말로 이런 원리와 똑같이 직진, 부양, 상승, 기록갱신 계속해서 도미노식으로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었고,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락, 저점 신고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갱신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유동성이 고인 곳과 흘러가는 곳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포모, 못 사서 뭐 개부러운 공황 상태가 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포보, 하락 지점 진입 선택권이 오는 기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집을 못 사서 정말 포모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가 진입할 포인트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겠구나. 포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주택자에게 확실한 선택권 있었습니까? 그동안? 없었잖아요.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려오는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내가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뭐 매수 심리, 매수 우위 당연히 찍는 거 당연하고요. 미국 국채금리, 또 한국 국채, 일본 국채 금리 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대출자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어느 정도 리스크, 명분이, 리스크가 일단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뭐, 그리고 환율 부분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3월 달에 다주택자가 이 집에 대한 가격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으면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이 고점의 덫에 갇혀버리는 셀프 케이지,
그 셀프 케이지 안에 본인이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장될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파시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셔서 그래야지 양도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명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되죠. 이제 포모가 아니라 포보입니다. 포보. 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이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 이게 오픈되느냐 클로즈 되느냐, 닫히느냐 열리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오픈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이 물가 부담도 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이건 개박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경제 대국들은 이 부분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수순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이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나 또 정리 과정들이 전쟁 형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내일 코스피 시장은 그리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홀딩 하실 분들 끝까지 홀딩 하셔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집값이 내려가는 포인트 잘 찝어가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 파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